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계감에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HBM, 엔터, 드론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골자로 한 계획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km에 달하는 부지를 제2의 연트럴파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CEO가 AI 관련 업황에 대해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블랙엘의 출하 시기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HBM 출하나 공급 시기는 원래대로 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연내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섭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군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에 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상승세 나와주다가 다시 혼조세 나왔는데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말까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미국 증시는 로랜딩, 그러니까 경착륙에서 연착륙 시나리오 뭐 이런 부분인데 사이클이다. 다시 말해서 조정 사이클이 처음부터 없었다. 뭐 이런 논조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금리를 괜히 했네. 뭐 이런 그런 부분들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적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계속해서 좀 몰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또 외형적 크기를 봤을 때는 1:1 대등한 크기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침체 부분이고요. 또 중국은 견제 때문에 또 중동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의 유일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살짝 인하됐어도 고금리 어떤 기조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됩니다. 한 가지 특이할 부분들은 나스닥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다우존스의 차트 모습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점이 이제 7월달하고 7월달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이 고점을 넘어선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9월 달부터 넘어섰죠. 그리고 10월도 올라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위로 이제 올라갈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다우존스 부분들이 이제 7월 달에 넘어섰는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한번 큰 충격이 왔던 7월 달의 충격을 아직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우존스를 따라서 약간 움직여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물론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런 조정이 더 심했던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가려는 움직임들이 현재 후행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이 다우존스에 비해서는 뭐 이게 한 2달 늦는 사이클이죠. 정고점을 넘어간 어떤 흐름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2달 전에 다우존스를 넘었기 때문에 나스닥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상승을 좀 해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수의 어떤 흐름들은 좀 약간 답답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이제 위치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이다가 이런 뭐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는 데가 지금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특별한 기술적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고 조정이 나왔죠. 그럼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뭐 지속이 될 확률이 많은데 아마도 대선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겠냐. 코스닥도 이제 비슷합니다. 조정은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은 약간 깊게 받았지만은 오늘 뭐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자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삼성전자의 이제 위기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는데 저점이 어디냐.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 좀 하시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지막 마지막 이 점에서 현재 일시 눌림목, 일시 반등 뒤에 20일 조정 저점이기 때문에 20일 주기 사이클 시간 단위 패턴하고 거의 일치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한 지간은 대략적으로 이제 20일 한 달 정도 좀 되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 뭐 여기서 한 20일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말일이네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거의 터닝 확률이 많고 또 57,100원 이 부분들이 최저점 부분들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특별히 요거 당구장 표시해 두시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오늘이 현재 삼성전자의 바닥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맞추면은 이 영상은 증거 화면으로 됩니다. 그래서 최를 적어놨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반등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다시피 HBM의 기술력을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있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해주고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도 뉴스는 나왔지만은 TSMC에서 화웨이 칩 여기서 왜 나왔느냐? TSMC가 몰랐느냐? 뭐 이런 논쟁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만약에 사전에 그걸 인지를 했으면은 상당히 TSMC에 이제 타격이 오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는 저로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 잠깐 보시면은 이 라온피플이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라온피플이 이제 급등해 주는 부분들은 섹터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카메라 모듈 또는 지능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이쪽 관련된 부분하고 가히 겹칩니다. 라운피플이 하나의 특별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외관 검사, 비전 검사라고 하죠. 그런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영상 친호 처리라든가 이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 학습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잡아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각종 산업용 이런 부분인데 카메라 모듈 검사하기 쪽도 좀 들어가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재 교통 솔루션 쪽 부분들 이쪽에도 뭐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용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 관련된 순환매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약간 개별주지만은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군들 보면은 모비데이즈가 상승을 좀 해줬는데 모비데이즈 YG 플러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 관련된 어떤 그 아파트 인기 이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YG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모비데이즈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광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핀테크나 또는 광고 대행 업체 이 부분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빨리 현재 그 적용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조금은 이제 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 인크로스도 이와 비슷한 업종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광고 업종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바닥에서 계속해서 지금 다져주다가 최근에 거래량들이 활발 좀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크로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펜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아니라 펜트론입니다. 자 여기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섹터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이 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펜트론이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네오셈,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HPSP, 뭐 PS콜딩스, 네온테크, 엑시콘 뭐 이런 종목군들 약간 눈에 띄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 이오테크닉스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뭐 약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그래서 TSB 이제 이쪽 홀 구멍을 레이저로 한다든가, 레이저 마커를 한다든가 하는 뭐 레이저 절단을 한다든가, 뭐 레이저를 이용한 모든 장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한 6% 정도 좀 올랐습니다. 20일 주기 사이클을 보통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TSMC의 여파가 저는 조금 더 좀 약간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서 대만은 결국은 중국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만 중국 내부에서도 뭐 현재 뭐 친중파, 반중파 뭐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좀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 이제 한일 단조가 이제 방산 부품, 주물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연속해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당연히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빅텍 퍼스텍, 빅텍 뭐 이런 종목군들 이야기했죠. 한일 단조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퍼스텍도 약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S&T 모티브, 뭐 이런 부분, 휴니드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쪽하고도 약간 연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퍼스텍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퍼스텍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들 아직 뭐 조정 부분들이 있는 눌림목이 나와주는 뭐 스페코 이것도 현재 미리서 움직였지만 오늘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페코 부분들 그다음에 현재 뭐 퍼스텍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HBM, 드론 그리고 엔터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비만 치료제 관련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식약처가 위고비와 유사한 약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중동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뉴욕 유가는 이 중동 긴장감에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유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의 혼조세 보여주면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뭐 어제 뉴스가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카카오가 오랫동안 침체를 보여주면서 약간은 별다른 모멘텀을 못 보여주다가 카카오의 비밀 병기, 제2의 카톡, 카나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카나나 부분들은 AI 이 기능을 도입을 좀 해서 약간 카톡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고 뭐에서 회의를 하다가 잡담을 하다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런 대화가 오가면은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초개인화 AI 서비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네이버 카카오가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해주려면은 AI 기업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하이퍼 글로벌 X가 되는데 이게 뭐 제대로 어떤 시장의 이제 긍정적 요인, 시장 침투가 되지 않았고 카톡은 아예 없었습니다. 뭐 이 이미지, 그러니까 카톡에 대한 내 캐릭터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현재 뭐 좋게 만든다든가 가장 이제 초보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출시를 좀 해주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은 AI 쪽의 바람이 좀 약간은 거세게 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번도 안 다뤘기 때문에 좀 다뤘었는데 카카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침체를 보여주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이제 벗어나서 원래는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은 여기서 또 하락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추세 반전이 일어났죠.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시장의 어떤 흐름들 상용화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유고비 출시가 됐는데 여전히 좀 뜨겁습니다. 해외 직구 부분들이 좀 있고 유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상 직접적으로 약을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에서 약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는데 세관에서 전화 옵니다. 이 성분은 현재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처방전 가져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단속을 했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열풍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격은 한 3, 40만 원 되지만 실제 부담까지 하면은 7, 80만 원 한 달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물이라든가 뭐 이쪽에 대한 열풍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한국 파마 부분들이 이제 올도 강세 부분을 보이는데 고지혈증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성분이 이제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한국 파마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 고점에서 계속 이격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특징주의자 또 이 부분들은 뉴페이스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뉴스인데 중동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친다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4, 5천 킬로 이상 되는 그런 거리가 좀 3, 4천 정도 되죠. 근데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이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봉쇄,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를 좀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프리카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여기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길목을 아예 이제 차단을 좀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렇게 350달러 간다 하는데 위기 순간에는 그렇게 유가가 약간 오르지는 못하고 대신 유통, 해운, 물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SDX 그린 로직스 이런 종목인데 요거는 현재 글자 그대로 해운 물류를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벌크션 사업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어제 이 뉴스가 좀 와서 좀 올랐다가 오늘 약간 숨구르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서 보면은 딱 괜찮은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TS 그린 로직스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이제 보시면은 그 대중국 AI 투자 규제 제한 규칙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규제안까지 나왔죠. 바이오 규제안 부분들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AI 쪽이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대중국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앞으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AI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관련 규제 근거 여기 보면 양자 컴퓨터, 뭐 마이크로 전자 기술, 뭐 현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더 추가해서 AI라고 묶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 현재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AI 관련해서 새롭게 배우면서 참 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예.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자 AI하고 연관된 반도체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배울 부분들은 온 디바이스 AI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온 디바이스 부분들은 뭐냐면은 디바이스는 영어로 이제 부분 조각 뭐 이런 걸 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핸드폰, 뭐 그다음에 각종 기기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여기서 AI가 구현이 된다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되는 AI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디바이스에서 AI 기능 자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AI 기능을 하느냐?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컴퓨터나 이제 PC 부분에서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질문이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 통해서 데이터 센터로 가죠. 그러니까 각종 개인 정보, 내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궁금해서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제 뭐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건 민감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자체에서 보안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센터는 미접근할 수 있고 응답에 대한 빠른 어떤 해결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음성 번역, 이게 대화, 외국인과 통화를 하는데 뭐 몇 초씩 딜레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석에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잠깐 이 화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리지널 오리지널 어떤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기계가 중개 역할을 해서 AI 센터에서 받아서 다시 기계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가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하는 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기능들은 클라우드 센터를 이제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해결한 것은 좀 아니죠. 이런 기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어제 트렌드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칩 관련된 부분이 현재 전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삼성은 엑시노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퀄콤도 이제 드래곤 칩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 탑재된 AI 칩이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NPU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NPU가 추론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핵심이고 학습화된 AI에 대한 엔진이 장착이 좀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함께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NPU 관련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필요한 D램이 있습니다. 옆에 붙였는데 이 D램이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는 HBM 위주로 성능이 굉장히 이제 많은 또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휴대폰에서 하는 것들은 저전력이 돼야 되죠. 외국인과의 뭐 통화 뭐 이런 것들 자동 번역하다가 너무 많이 전력을 소모돼서 1시간이면 닳아진다.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완전 풀 자율주행 했더니 여러 가지 하느라고 했더니 원래는 뭐 4시간, 5시간까지도 끄떡없는데 뭐 대전 가다 멈춘다든가 배터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탑재해야 될 부분들은 LLW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D램이 필요합니다. D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D램 부분에서 LLW 요거를 만드는 업체가 갑자기 부상을 좀 해주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는 지금 HBM으로 위주로 나가고 있고 GPU를 장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마원 자체 개발 저전력 중심으로 DDR 중심으로 현재 이게 인공지능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LPDDR이죠. 저전력, 로파워, 그러니까 저전력 DDR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반격하는 카드 부분들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거는 온 디바이스나 뭐 사물 인터넷 쪽에 뭐 들어가는 부분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거는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4세대는 온 디바이스나 사물 인터넷이나 PC나 이런 쪽으로 뭐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의 이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휴대폰 제조사 삼성, 애플, 구글이 있죠. 그런 부분인데 삼성은 이제 빅스비, 뭐 갤럭시 AI, 빅스비로 유명하고 애플은 시리로 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이지만은 거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를 좀 탑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애플의 온 디바이스 시리가 있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제휴를 좀 하게 되죠. 제휴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챗 GPT하고 제휴를 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챗 GPT의 후원사는 오픈 AI의 후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렇게 제휴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애플은 휴대폰에서 디바이스에서 AI 전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는 알다시피 온 디바이스 AI 가우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장차 궁극적으로는 제미나이를 좀 탑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인공지능에서 제미나이하고 챗 GPT,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대행 전쟁이 지금 애플하고 삼성하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글은 별도의 AI 어떤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 자체 폰이 좀 있지만은 인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부분이 삼성이 좀 쓰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의 iOS 부분하고 격돌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종 유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근데 그러면은 요거는 현재 휴대폰 제조사의 격돌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통신주도 격돌이 좀 되고 있죠. 통신도 통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어떤 사업도 부수적인 어떤 부대 사업으로 좀 당연히 좀 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통신이 아니면 휴대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제조사의 갑이 통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K 현재 텔레콤에서는 에이다잇이라는 어떤 그 엔진을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상당히 많은 심혈을 막 기울여주고 있고요. 또 KT는 믿음이라는 부분들 최근에는 MS하고도
개발 협력을 좀 해주고 있고요. MS 딥 배경에는 챗 GPT가 좀 있는 상황이 좀 되죠. 그다음에 LG U+는 그 현재 엑시원, 엑사원 그런 부분에 그런 그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기능하고 휴대폰에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율주행 했을 때 커넥티드 카 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역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서도 AI에 당연히 좀 뛰어들 수밖에 없다. 디바이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는 아니면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뭐 자동차가 큰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리지널 SNS 기업,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카나나 AI 브랜드로 현재 이프라는 브랜드, 이프 카카오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격도를 좀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도 11월 현재 11일, 12일 단 24라는 프로젝트 팀 네이버 어떤 현재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AI 전략을 공개를 좀 해주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이슈들이 좀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카카오를 기반으로 또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대한 이제 모멘텀 이게 이제 출사표가 벌써 카카오는 어제 오늘 나왔죠. 네이버는 현재 11월 달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에 출사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AI 대중국 규제가 본격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의 레거시 반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현재 첨단 반도체, AI 반도체를 이제 구현을 좀 해야 되고요. AI 반도체가 만들고 싶은 것은 AI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AI 디바이스, AI 인프라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AI 생태를 다시 한번 꾸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폭풍이 서서히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결국은 클라우드 AI 서비스,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물에 들어가 있는 온 센서 또는 현재 그 사물 인터넷 AI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트렌드의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는 클라우드 AI 이쪽이 데이터 센터 위주로 있고 오늘은 이게 HBM이 필요하죠. 이거는 저전력 반도체, 온 디바이스는 저전력 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좀 했습니다. 뭐 내일은 요거를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온 디바이스 AI 전쟁이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아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온디바이스 AI, 자기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으면서 뭔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여기선 잘하고 있을까요? 네, 휴대폰하고 이 자동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휴대폰에서는 오픈 엣지 현재 테크놀로지 거의 갑 중에 갑이고요. 차량용에서는 텔레투스를 대표적으로 꼽고 싶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몇 번 여러 가지 좀 이야기했죠. 반도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의 안에 이제 통신 칩, 어플리케이션의 칩인데 여기에 구획 정리를 하죠. 그중에 GPU, CPU 들어가고 그 안에 NPU가 들어가는데 NPU에 관련된 독특한 설계 자산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PU의 대장주라 볼 수 있고 여기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뭐 NPU 이거 하나만 전체 이렇게 회로를 다 구성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IP를 좀 산다는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성장성이 서서히 약간 현재 매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침체에 대바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현재 테크놀로지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텔레치스입니다. 텔레치스는 그야말로 그 텔레비전이란 뜻이고 칩이란 뜻이죠. 이거는 이제 차량용의 앞에 예전에는 아날로그 이제 게시판 뭐 이렇게 속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시판이 좀 있죠. 현재 계기판 이제 보니까 계기판인데 이걸 디지털로 바꾸면서 굉장히 화려해지고 여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에 영상 정보,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도 가미를 좀 해주는 여기에 대한 특화된 멀티미디어 칩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터치 기능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자율주행하고 또는 기계하고 사람하고 연결할 수 있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텔레치스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인의 어떤 그런 것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텔레치스도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련된 자율주행 또는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왜 온 디바이스냐면은 현재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모든 움직이는 카메라의 정보 이걸 다 분석해서 담고 보내기도 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이걸 인공지능이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인공지능 장착이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중 바닥에서 이렇게 또 터닝을 좀 해주고 좀 올라주려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텔레치스를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IP 기업으로 그 역량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에 텔레칩스는 반도체 칩을 주력으로 하면서 또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이 중에서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둘이 분야는 살짝 다른데 전문가님은 어떤 기업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텔레칩스입니다. 네. 자, 텔레칩스는 여기가 현재 뭐 이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별도의 사진인데 요거죠, 요거. 이게 그대로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차량에 이렇게 이누시르고 들어가고 다양한 버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텔레칩스 부분들이 현재 있다. 그래서 디지털 콕핏 또는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좀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걸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요거를 구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컨트롤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특화된 어떤 칩이다. 칩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면서 엔돌핀이라는 자율주행 칩 이런 인식 센서 부분까지 진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텔레치스 하면은 거의 돌핀 시리즈의 자율주행 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보조적인 기능이죠. 완벽하게 자율주행 다 컨트롤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관련된 현재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계속해서 뭐 출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기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다양한 시장에서 팹리스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전문가님, 예.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그래도 예. 좀 힘내주고 있는데 예. 오늘 저희한테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주 반도체입니다. 네. 예, 제주 반도체는 몇 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쪽 온디바이스 AI 쪽에는 뭐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전력 저용량의 반도체 메모리에 특화된 팹리스 업체가 바로 제주 반도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용, 그러니까 SRAM이나 PSRAM, 그다음에 DRAM, 랜드, 현재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기술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적급 사양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취급이 되지만은 이런 자율주행 온디바이스가 되면서 저전력에 이제 특화된 이런 반도체가 갑자기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제주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첨단 어떤 반도체의 개발 쪽으로 특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DRAM과 랜드 플래시의 메모리를 결합하는 상품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들 로 쭉 현재 뭐 제시되고 있는데, 웬만한 부분들을 다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전력 여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 현재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의 특화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외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흔하지를 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제주 반도체고요. 또 하나가 피델릭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피델릭스는 이제 중국계로 넘어갔고, 제주 반도체는 삼성전자 영업사원이 이제 차렸습니다. 이거 이제 돈 될 것 같은데, 틈새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데 기술이 딸려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하면서 제주도 날아가서 차려서 성공을 좀 했죠. 그래서 삼성이 안 받아주니까 대만 위탁 공장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 부분들이 DDR, LPDDR5에 대한 5G 사물 인터넷 관련된 솔루션,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서도 장착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탈부착이 불가하지만 얇고 소형화되고 저전력이 되는 그런 온보드형 메모리를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완벽하게, 통신도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초의 솔루션을 좀 했습니다. 현재 LPDDR5 솔루션 관련된 뭐 기판이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틈새 시장을 이제 공략을 좀 했다고 했죠. 온보드형 저전력 반도체 부분들은 전원 공급이 약간 제한되는 것, 이제 배터리로 돌아가는 것, 또 오래 사용해야 될 것, 이런 쪽에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장착한 것들, 리모컨이나 모바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 가스 검침 뭐 이런 것들은 뭐 몇 대씩 가야 되잖아요. 전력을 아주 적게 소모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도체들이 현재 소품종 다량 생산을 했을 때는 현재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은 이 대량 생산량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못합니다. 디램 뭐 이렇게 특화된 이런 쪽에 그런 부분인데, 특화된 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이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이제 성장성이 갑자기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한 메모리 기술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메모리는 어디에 다 부착하는 대규모 이런 쪽에
부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약간 특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삼중 바닥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차트로 좀 확인을 좀 해보죠. 그리고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이제 지수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11,500원, 이제 1,500원 정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좀 되지만은 한번 탄력이 붙으면 좀 더 올라갈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약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인공지능, 비만치료제, 해운,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온디바이스 AI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